민지야, 나 이제 못해. 지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며 들려왔다. 결혼식 당일 아침, 신부 대기실에서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울고 있었다. 가족들은 밖에서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은이 사라졌다. 민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그녀는 지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숨겨진 연인이었다. 이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 지은은 25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늘 완벽하게 짜인 스케줄 속에 갇혀 있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일상. 지은의 어머니는 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으로 딸의 미래를 안정으로 정의했다. 지은은 그 기대에 맞춰 살았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 입사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했다. 민지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2년 전 회사 워크숍에서 민지를 처음 봤다. 민지는 28살, 마케팅 팀장으로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는 여자였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웃는 그녀의 모습에 지은은 끌렸다. 처음엔 단순한 동경이라고 생각했다. 민지 언니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점심시간에 함께 산책하다가 민지의 손이 스치자 심장이 요동쳤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느껴지지? 그 후로 둘은 가까워졌다. 커피숍에서, 공원에서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어졌다. 민지는 지은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가르쳤다. 지은아, 내 감정을 무시하지 마. 그게 내 인생이야. 민지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저녁, 민지의 집에서 둘은 키스를 나눴다.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이건 우정 이상이었다.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금기였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지은의 가족은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지은에게 소개팅을 주선했다. 이번에 만날 사람은 변호사야. 집안도 좋고 지은은 거부할 수 없었다. 그 남자, 현준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현준은 착하고 안정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민지와의 만남은 더 은밀해졌다. 밤늦게 호텔에서 혹은 민지의 아파트에서. 이게 잘못된 건가? 지은은 매일 자책했다.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가족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민지는 달랐다. 그녀는 이미 커밍아웃을 한 적이 있었다. 대학 시절 친구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몇몇 친구가 떠났고 가족과의 관계가 서먹해졌다. 어머니는 그런 건 병이야. 고쳐라고 했고 아버지는 말없이 피했다. 민지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았다. 하지만 지은을 만나면서 다시 희망을 느꼈다. 지은아,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러나 지은의 망설임이 민지를 아프게 했다. 현준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현준이 청혼했다. 지은 씨, 나랑 결혼해줄래?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에게는 미안해. 이게 나의 현실이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지은은 가족 때문에 라고 변명했다. 이 결정은 둘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지은은 매일 밤 울었다. 민지와의 연락은 줄었지만 가슴은 여전했다. 결혼식 전날 민지가 메시지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만나자 지은은 몰래 나갔다. 카페에서 만난 둘은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나 사랑해. 하지만 민지는 그럼 왜 포기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밤,
지은은 결심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다시 흔들렸다. 결혼식 당일, 지은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가족들의 기대 어린 시선. 현준의 미소. 하지만 마음속엔 민지였다. 핸드폰을 들고 민지에게 전화했다. 민지야, 나 이제 못해. 그 말과 함께 지은은 대기실을 빠져나왔다. 택시를 타고 민지의 집으로 향했다.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민지가 나왔다. 지은아, 지은은 민지의 품에 안겼다. 미안해, 이제야 왔어.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들에게서 전화가 쏟아졌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지은아, 너 미쳤어. 왜 그래? 아버지는 집안 망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현주는 충격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사회의 소문이 퍼졌다. 그 애가 레즈비언이었대. 지은의 직장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은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했다. 하지만 민지와 함께라면. 민지의 아파트는 작은 피난처가 됐다. 지은이 도착한 그날,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모르겠어.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둘은 포옹하며 위안을 찾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부모님이 민지의 집을 찾아왔다. 어떻게 알았는지 현준의 가족이 추적한 모양이었다. 지은아, 당장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소리쳤다. 아버지는 민지를 노려보며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아주머니, 지은이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울면서 이런 더러운 관계 때문에. 너희 둘 다 병원이야. 지은은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저 민지 언니 사랑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손을 들었다. 하지만 내리지 못하고 돌아섰다. 가족과의 대치가 시작됐다. 지은은 집으로 끌려갔지만 민지와의 연락을 끊지 않았다. 부모님은 지은의 핸드폰을 뺐고 집에 감금했다. 치료받아야 해. 어머니는 정신과 상담을 예약했다. 지은은 상담실에서 저 정상인데요 라고 항변했지만 의사는 사회적 압력 때문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의 마음은 찢어졌다. 내 사랑이 병인가? 민지는 혼자서 싸웠다. 그녀는 지은의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지은이를 사랑해요.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민지의 회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민지 팀장이 동성애자예요. 상사가 불러 물었다. 사생활이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민지는 그게 왜 문제죠? 라고 반박했지만 승진 기회가 사라졌다. 사회의 정앤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은은 집에서 탈출을 시도했다. 밤에 창문을 넘어 나왔다. 민지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도착해보니 민지가 없었다. 메시지, 회사 일로 지방 출장 갔어. 조심해. 지은은 혼자 서울 거리를 헤맸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대부분 피했다. 지은아, 미안하지만 내 가족이 알면 한 친구만이 숨어 지내라고 조언했다. 그 친구, 수연의 집에서 지은은 며칠을 보냈다. 수연은 내 선택 존중해. 하지만 힘들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수연의 말에 공감했다. 매일 뉴스를 보니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었다. 보수단체의 시위, 가족을 지키자. 지은은 TV를 보며 울었다. 왜 우리 사랑이 죄인가? 민지가 돌아왔다. 둘은 다시 만났다. 지은아, 같이 도망칠까? 민지의 제안에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민지는 우리 둘이면 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현준이 나타났다. 지은 씨, 왜 나한테 이렇게 해? 현준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다. 현준 오빠, 미안해. 너 사랑하지 않았어. 현준은 화를 냈다. 그럼 왜 청혼 받았어?
날 이용한 거야. 지은은 삼력 때문이었어 라고 변명했다. 이 대화는 민지에게 충격이었다. 민지는 지은아, 너 날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물었다. 지은의 침묵이 답이었다. 둘 사이에 불신이 싹 텄다. 민지는 내가 아직 준비 안 됐어 라고 말하고 떠났다. 지은은 혼자 남았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연인의 불신.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도 민지가 생각나. 하지만 나 때문에 그녀가 아파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내 선택이 옳은가? 가족을 버린 게 도덕적인가? 민지는 다른 도시로 이직을 고려했다. 지은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왔다. 민지야, 이제 그만해.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는 엄마, 이게 내 정상이에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과의 화해가 멀어졌다.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둘은 공원에서 만났다. 민지야, 나 결정했어. 가족과 맞서 싸울게. 민지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지은아, 집으로 와.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민지를 밀쳤다. 너 때문에. 지은은 아빠, 그만해 라고 소리쳤다. 이 사건은 고조됐다. 경찰이 불려왔다. 하지만 경찰은 가정사라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지은은 아버지와 대화했다. 아빠, 왜 이해 못해? 아버지는 사회가 안 받아줘. 내가 불행해질 거야. 이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아빠 말이 맞을까? 갈등은 깊어졌다. 지은은 가족과 연을 끊기로 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제 삶 살아야 해요. 편지를 남기고 민지와 함께 제주도로 떠났다. 제주는 자유로웠다. 바다 바람이 둘의 상처를 씻어주는 듯 했다. 민지야,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지은의 말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현실은 따라왔다. 제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소문이 퍼졌다. 저 둘, 레즈비언 커플이래. 카페 주인이 쑥덕거렸다. 민지는 상관없어 라고 했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밤에 민지에게 우리 잘못된 선택인가?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아니야. 사랑이잖아 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민지의 속마음은 복잡했다. 지은이 후회하면 어쩌지? 가족의 반격이 시작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제주로 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현준이 아직 기다려. 지은은 엄마, 그만해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너 때문에 아빠가 병들었어 라고 했다. 지은의 죄책감이 커졌다. 내 선택으로 가족이 아파? 민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아주머니, 지은이를 사랑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자 둘이 무슨 행복. 사회가 안 봐줘 라고 소리쳤다. 이 대화는 실패했다. 어머니는 돌아가며 너희 관계 끝내라 라고 경고했다. 제주 생활은 힘들어졌다. 돈이 부족했고 일자리가 불안정했다. 지은은 서울로 돌아갈까? 라고 중얼거렸다. 민지는 안 돼. 여기서 버티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어느 날 싸움이 벌어졌다. 민지야, 너 때문에 내 삶 망쳤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충격받았다. 나 때문에. 내 선택이었잖아. 둘은 헤어졌다. 지은은 서울로 돌아왔다. 가족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안아줬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 이지은은 현준을 다시 만났다. 현준 오빠, 미안해. 현준은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은 민지였다. 민지는 제주에 남았다.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친구들에게 지은과 끝났어 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잘 됐어.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했지만 민지는 아팠다. 사랑이 왜 끝나야 해? 지은은 현준과 재결합을 시도했다. 데이트를 하며 지게 오라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밤에 민지의 꿈을 꿨다. 내적 갈등이 극에 달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도덕인가? 아니면 사랑을 따르는 게? 사회적 압력이 더해졌다. 직장에서 지은 씨, 그 소문 사실이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다. 왜 숨겨야 해? 민지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보고 싶어요. 지은은 안 돼라고 했지만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둘은 눈물을 흘렸다. 민지야, 나 아직 사랑해. 민지의 고백에 지은은 나도 라고 말했다. 둘은 다시 함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엔 비밀로. 비밀 관계는 더 고통스러웠다. 지은은 현준과 약혼을 발표했다. 민지와의 만남은 은밀했다. 이게 배신인가? 지은은 자책했다. 민지도 현준에게 미안해 라고 느꼈다. 도덕적 딜레마가 둘을 괴롭혔다. 고조되는 긴장. 지은의 결혼식 준비 중 민지가 그만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못해 라고 대답했다.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너 날 이용하는 거야? 싸움이 벌어졌다. 민지는 끝내자 라고 말했다. 지은은 무너졌다. 결혼식 전날 현준에게 미안해, 못해 라고 말했다. 현준은 또 라고 화냈다. 지은은 민지를 찾으러 갔다. 하지만 민지는 사라졌다. 메시지, 미안, 나 떠날게. 지은은 절망했다. 가족에게 민지 사랑해 라고 커밍아웃했다. 어머니는 기절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지은은 길거리로 쫓겨났다. 지은은 민지를 찾기 시작했다. 민지의 친구들에게 물었지만 모르겠어 라는 답만 돌아왔다. 서울 거리를 헤매다 민지의 옛 직장으로 갔다. 동료가 애민지 미국으로 갔대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나한테 말 안 해?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민지는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지은아, 내가 행복해지길 바래. 나 때문에 더 아프지 마.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공항에서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게 식텐인가? 포기하는 게 사랑인가?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소셜미디어를 뒤져 민지의 행방을 찾았다. 결국 민지가 나로 간 걸 알았다. 지은은 비자를 신청하고 돈을 모았다. 가족과의 관계는 단절됐다. 어머니는 너 같은 딸 없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미안해요 라고만 답했다. 라에 도착한 지은은 민지를 찾기 위해 도시를 헤맸다. 한국 커뮤니티에서 소문을 듣고 민지의 아파트를 찾았다. 문을 두드리자 민지가 나왔다. 지은아. 어떻게, 지은은 너 없이 못 살아 라고 말했다. 둘은 포옹했다. 하지만 재회는 쉽지 않았다. 민지는 내 가족은? 라고 물었다. 지은은 버렸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게 내 선택. 지은의 고개 끄덕임에 민지는 울었다. 나 때문에. LA 생활이 시작됐다. 둘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민지는 카페에서 일하고 지은은 영어 공부를 했다. 자유로웠지만 그리움은 컸다. 지은은 밤에 가족 꿈을 꿨다. 엄마, 아빠, 민지는 후회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 너와 함께라서. 사회적 도전이 왔다. 라에서도 한국인 커뮤니티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 둘, 커플일의 수군거림. 하지만 미국 사회는 더 관대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여하며 둘은 힘을 얻었다. 여기선 우리 사랑이 정상지라고 민지가 말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왔다. 지은아, 아빠가 아파. 돌아와. 이지은은 고민했다. 민지야, 갈까?
민지는 내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한국으로 돌아갔다. 서울 병원에서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지은아,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놀랐다. 어머니는 아빠가 내 편지 읽고 생각 바뀌었어 라고 했다.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이게 화해. 민지도 따라왔다. 병원에서 가족과 만났다. 어머니는 처음엔 적대적이었지만 민지의 진심에 흔들렸다. 지은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민지는 네 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가족과의 화해 과정이 시작됐다. 지은은 엄마, 이해해줘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노력해볼게 라고 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직장 복구도 어려웠다. 둘은 결정을 내렸다. 한국에서 살자. 싸워보자. 민지의 말에 지은은 동의했다. 그들은 동성 커플로서의 삶을 공개했다. 블로그에 이야기를 썼다. 우리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와 비난자가 섞였다. 고조되는 긴장. 보수 단체가 항의했다. 가족 파괴자, 지은의 집에 협박 편지가 왔다. 민지는 두려웠지만 포기 안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함께라면 치라고 답했다. 현준이 다시 나타났다. 지은 씨, 행복해. 지은은 네 라고 말했다. 현준은 잘 됐어 라고 미소 지었다. 과거의 배신이 용서됐다. 둘의 관계는 강해졌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민지의 어머니가 민지야, 집안에서 제명시라고 말했다. 민지는 울었지만 엄마, 이해할 날 올 거야 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지은과 민지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우리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LGBT 커뮤니티의 공간이 됐다. 손님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들 덕분에 용기 났어요. 젊은 레즈비언의 말에 둘은 뿌듯했다.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TV 토크쇼에 출연 요청이 왔다. 동성애와 가족 주제. 지은은 출연을 망설였지만 민지가 우리 목소리를 내자라고 설득했다. 쇼에서 지은은 저희 사랑은 자연스러워요. 왜 반대하나요? 라고 말했다. 패널 중 보수 인사가 가족 해체라고 비난했다. 민지는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라고 반박했다. 방송 후 반발이 컸다. 카페에 돌이 날아왔다. 죽어라, 협박 전화.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야, 그만할까? 민지는 안 돼. 이게 우리 싸움시라고 말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지라고 했다. 내적 깨달음이 왔다. 지은은 일기에 썼다. 내 선택의 대가는 컸지만 후회 안 해. 이게 진짜 나. 민지도 지은 덕분에 강해졌어 라고 느꼈다. 가족과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됐다. 어머니가 카페를 방문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 행복이 중요하네. 지은은 안아줬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라고 편지를 보냈다. 현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해졌다. 지은 씨, 고마워. 내 덕분에 나도 깨달았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됐다.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민지야, 영원히 함께. 지은의 맹세에 민지는 네 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안 돼 해외로 가야 했다. 언젠가 한국에서 라고 꿈꿨다. 이야기의 끝에서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은아, 우리 선택 옳았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응.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은 선택인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게 도덕적인가?